안녕하십니까. 중계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1 고2 수학 강사 송희범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올해 2학년 중간고사 수학원 재연고 기출 분석하고 중요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면 객관식 우리가 선택형이라고 부르는 거 총 20문제 80점 배점으로 나왔고, 그다음 서술형은 2문제밖에 없는데 각 문항당 10점씩 해서 총 20점 만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점자가 빠졌네요. 네. 시험 범위는 지수 로그부터 삼각함수 그래프, 그냥 보통의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한 시험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래쪽에 문항 정보를 보시면 5단계로 자세하게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제 상중하로만 좀 대략 나눠봤어요. 근데 일단 어려운 문제 자체가 많이 없고 어려운 문제가 거의 다 지수로그 함수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 지수로그 함수랑 이 방정식 부등식은 경계가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합칠까라고도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지수로그 함수를 좀 따로 뺐을 때 지수로그 함수의 어려운 문제 2개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쉬운 문제도 많이 없어요. 즉 중난이도 문제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시험은 고난도 문항은 없으나 평균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내 생각에는 한 중위권 친구들이 60점 후반에서 70점 중반 이 정도 점수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차이로 막 3등급, 4등급이 갈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일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시험들은 중간고사 때 내가 안타깝게 4등급을 했다, 그래도 한두 문제 차이일 거니까 기말고사를 잘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등급 역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기말고사 점수를 올리는데 좀 매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매우 중요할 것.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10점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그에 비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풀이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부분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감점당하는 요인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지금 15번, 20번 이렇게 두 개를 골랐는데, 특히 이 중에 20번 문제는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이게 교육청인지 수능인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빈칸 넣기로 나온 문제에서 빈칸 싹 지우고 숫자 좀 바꿔가지고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이 없이 풀려니까 계산이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예상 등급 커트라인은 1등급 커트라인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 틀리거나 아니면 다 맞고 서술형 부분 점수 정도 깎인 그 정도 친구들이 1등급 커트라인에 걸쳐 있을 것 같고, 그다음 2등급 커트라인은 거기서 이제 아마 한 2개 정도 더 틀린 한 80점 중반대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3등급 커트라인은 70 초반이라고 썼는데 간격이 꽤 많이 벌어지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예상이니까 이게 꼭 정확히 들어맞는다라고 못 맞췄다고 해서 내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의 수준이나 시험의 수준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내가 모든 학생의 전반적인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0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고, 4등급 커트라인이 여기서 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 4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짜여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간단히 이 정도 평을 하고 이제 중요한 문제 풀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 분석보다는 조금 더 많은 2, 4, 6, 8, 총 8개 문제를 풀 거니까 이제 본인이 틀렸던 문제, 지금 시험을 본 학생 중에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틀린 문제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좀 참고해서 좀 확인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9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보면 이제 로그 방정식과 관련된 삼각함수랑 로그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 더하기 로그 코사인 x의 탄젠트 x가 1이 되고 x가 0부터 4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합을 구하시오인데, 아래쪽에 조건이 많죠. 왜? 우리 로그의 진수나 특히나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사인 x와 코사인 x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x도 양수이고 코사인 x도 양수니까 이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당연히 양수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일단 밑을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자, 편의상 사인은 일단 s라고만 쓰겠습니다.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에, 자, 코사인분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쓸 수 있죠. 얘가 1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로그 사인의 코사인 플러스 로그 코사인의 사인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 이항에서 얘는 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밑은 통일이 안 됐지만 이 녀석이 두 로그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역수관계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둘 중에 한 녀석, 나는 로그 코사인의 사인을 t라고 좀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앞에 있는 건 그럼 역수니까 t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건 t가 되고 2가 돼서 양변에 t를 곱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t를 찾아보면 중근 1 하나 나옵니다. 즉 로그 코사인의 사인이 1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인 x와 코사인 x가 모두 다 양수인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1사분면 값에서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1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같아지는 게 4분의 파이 있고, 우리는 4파이까지 관찰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바퀴 더 돌아서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우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이 돼서 정답은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5파이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얘를 고려하지 않아 놓고 답을 다 찾아보면 이거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 더했을 때 여기 없어 보기에 값이.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라고 다시 관찰하다가 맞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만약에 서술형이나 단답형으로 나왔으면 답 잘못 푸는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9번 문제를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풀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x의 값들의 곱을 n이라 할 때 로그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 이제 조건 다 요 두 로그가 모두 정수가 아니다,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문제도 보기가 조금 좀 아쉬워요. 뭔 말이냐면 이제 이 조건을 고려를 안 하고 가랑 나만 고려를 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은 이 보기에 답이 안 나오게 되거든. 그리고 다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답이 24 제일 큰 값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답이 잘 안 나오네? 뭐 어디가 잘못됐지? 하다가 좀 수정할 여지가 좀 있었을 것 같아. 나라면 조건 다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기 한 3번에다 넣어놓고, 다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5번에다 넣어놓고 원래 답은 3번에다 배치해놓고, 이러면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은 로그 x는 10 이상 14 이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뭐 따로 쓸 건 없고, 자, 조건 놔보시면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죠. 2분의 1 로그 x와 로그 세제곱근 x는 3분의 1 로그 x입니다. 두 녀석이 소수 부분의 합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즉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려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정수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6분의 5에 로그 x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6분의 5 로그 x가 정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로그 x의 범위가 10 이상 14 이하다 보니까 6분의 5 로그 x의 범위는 양변에 6분의 5씩 곱하면 3분의 25 이렇게 되고, 이쪽은 3분의 35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3분의 25는 이게 8점 땡땡땡, 3분의 35는 11점 땡땡땡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수가 돼야 되는데 8점 땡땡땡 이상이고 11점 땡땡땡 이하인 정수니까 가능한 정수는 9하고 10하고 11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5 로그 x가 9가 되는 로그 x를 써보면 로그 x는 5분의 54. 마찬가지로 6분의 5 로그 x가 10이 되는 로그 x를 써보면 걔가 12. 6분의 5 로그 x가 11이 되는 로그 x를 써보면 5분의 66. 이렇게 세 개를 조건 나까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그 로그 x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건 나를 보시면 로그 루트 x, 즉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각각이 정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요 로그 x가 12가 돼버리면 2분의 1을 곱해도 정수가 되고 3분의 1을 곱해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답에서 제외를 해줘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시키는 x의 값은 10의 5분의 54승 하고 10의
5분의 66승.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고, 그럼 이 값들의 곱을 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에 5분의 120이니까 24승이 됩니다. 따라서 로그 n의 값을 구하시오는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 확인했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a의 x 더하기 로그 2의 b 이고 x가 0 이상 4 이하에서의 최대값이 5,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a, b의 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단 a는 2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함수 fx가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일 거고, 대칭축의 방정식을 계산해보면 x는 로그 2의 a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a의 범위가 2보다 크고 16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로그 2의 a의 값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면 이게 뭐 1점 얼마 얼마, 2점 얼마 얼마, 3점 얼마 얼마 뭐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0부터 4까지 관찰을 하면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무조건 포함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0은 무조건 얘보다는 작고 4라는 숫자도 무조건 얘보다는 클 거니까. 그치? 따라서 최대값은 max라고 쓰겠습니다. 최대값은 x에다 몇 집어넣었을 때 로그 2의 a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에 로그 2의 a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b, 자, 얘가 얼마? 최대값이 5가 됩니다. 라는 식 하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 0을 집어넣어야 최소냐 4를 집어넣어야 최소냐 이게 좀 달라지거든. 즉 여기서 범위를 나눌 건데, 첫 번째, 만약에 로그 2의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대신에 4보다는 작아야겠지. 그 말은 0부터 4까지를 관찰했을 때 이 숫자가 0보다는 4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축이. 그러면 0이 이쯤 있고 4가 이쯤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0일 때가 최소겠죠. 즉 이때는 최소값이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로그 2의 b가 최소값이고 로그 2의 b가 얼마?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로그 2의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보면 로그 2의 a가 3이 나오죠. 아니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로그 2의 a는 근데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뿔마 3 중에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는 여기다 쓸게요. a는 8이고 b는 16분의 1이어서 이제 두 개를 곱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확인해서 2분의 1 나왔으면 뭐 이게 확실한 답일 거니까 풀고 넘어갔다 이렇게 풀고 넘어간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건 해설 강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다른 범위에서는 안 되는지도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a 1보다는 커요. 누가? 로그 2a가 1보다는 크다고 했는데 2보다는 작은 거지. 그럼 이 숫자가 아무래도 4보다는 0에 더 가깝거든. 그치? 범위의 양 끝쪽에 0에 더 가까운 숫자가 되니까 이때는 최대값은 바뀌지 않는데 최소값은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고. 따라서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로그 2의 a 이렇게 써지겠지? 플러스 로그 2의 b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를 좀 정리를 좀 하면 로그 2의 b는 12 마이너스 8 로그 2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연립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저기다 집어넣어보면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8 로그 2의 a에 플러스 5까지 이항을 시키면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a의 값이 1 또는 7이 나오는데 로그 2의 a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a는 여기선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나왔던 그 녀석이 답이니까 문제 정답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15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보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곡선 y는 a 곱하기 sin b 파이 x, x는
0 이상 b분의 2 이하라고 주어져 있는데 주기가 b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딱 한 주기만큼의 이 정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녀석이 y는 a랑 만나는 점을 a, y는 마이너스 a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OAB 넓이가 3이고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 이제 그림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문제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문제에서 요 삼각형 넓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랑 요쪽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라는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면, 한 주기가 여기가 지금 2분의 얼마죠? 2분의 b인가요? b파이를 2파이로 나누면 b분의 2죠. 순간 계산이 헷갈렸어요. 여기가 b분의 2니까 요 점은 b분의 1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점 A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2b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점 B는 여기서 역시나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는 2b분의 3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 OAB의 넓이가 3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내가 두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 볼게요.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X축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보면 두 삼각형이 밑변이 공통인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것도 보여서, 아,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즉, 전체 삼각형 넓이가 3이라고 했으면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이 되겠구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b분의 1이고, 높이는 얼마죠? 높이는 a가 높이죠. 얘가 높이여서 이 넓이가 2분의 3이 나와야 하니까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a는 3b입니다. 라는 조건 하나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점 A의 좌표가 그럼 2b분의 1, a 이렇게 되고, 점 B의 좌표는 2b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원점 0,0이잖아. 0,0과 a의 원점하고 점 A의 기울기를 구하면 OA의 기울기는 2ab 이렇게 되고, OB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b가 나와서 얘네들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고? 4분의 3이 된답니다. 이렇게 정리된대요. 다음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a의 제곱 b의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a의 제곱 b의 제곱은 16분의 9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a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ab의 곱도 양수일 거라 ab를 곱하면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즉,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3b라는 거 얻었고 ab는 4분의 3이라는 걸 얻어서 얘네들을 연립해보면 a가 2분의 3이 나오고 b가 2분의 1이 나온다.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의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삼각형 넓이가 이쁜 삼각형이 아니라 세 변이 모두 좌표축하고 평행한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막 손도 못 대고 넘어간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 사실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개 더하면 답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16번이었네요. 16번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로그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좌변은 우변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세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그 알파 베타 감마의 비율이 2대 3대 4일 때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y는 절대값 로그 x, 이 녀석의 그래프랑 y는 ax 플러스 b,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우리 교점이 총 3개가 생긴다.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 밑이 안 써 있으니까 밑이 10인 상형 로그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선이 그려지면서 얘랑 교점이 3개가 돼야 한다니까, 좀 그려보면 교점이 3개가 되려면 기울기가 적당히 양수인 기울기를 가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총 교점이 총 3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되겠죠. 2대 3대 4니까 뭐 감마가 제일 크고 알파가 제일 작을 거니까. 그쵸?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로그 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 중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절대값이 없어도 원래 로그 x의 그래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로그 x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마이너스 로그 x 요 그래프의 일부분이죠. 자, 그 다음은 2대 3대 4라 그랬으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를 2k, 베타를 3k, 여기를 4k라고 놓으면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k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각각 수선의 발을 이쪽에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그림이 정말 이상하지만 길이가 같아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뭘 할 거냐? 요 세로 길이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 세로 길이도. 그럼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 즉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뺀 게 이 길이고 역시나 이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뺀 게 요 길이가 되니까 요쪽 거 길이부터 구해보면 로그 3k에서 그치? 요 점의 y좌표는 여기다 2k를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로그 2k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로그 4k에서 빼기 로그 3k가 되는데 이 두 녀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로그에 6k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 정리하면 로그 3분의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진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k의 제곱이 9분의 2가 나옵니다. 되셨죠? 따라서 k는 3분의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알파는 2k이고 베타는 3k이고 감마는 4k이고 전체 제곱이니까 9인가요? 9, 9, 81 k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81 곱하기 k의 제곱이 9분의 2니까 정답은 18이라는 값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조건을 좀 잘 이용을 해서 그 삼각형이 여기서 뭐 닮음이 아니라 합동이 나오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지수로그 함수는 지수랑 당식 간의 직접적인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이 보이거나 할 때 닮음 같은 거, 합동 조건 같은 걸 잘 이용해 줘야 되겠다. 잘 이용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마쳤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f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 x는 0 이상 2파 이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저 방정식을 이렇게 접근을 할 거고 f 2배의 코사인 x는 1 이렇게 볼 건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fx에 몇을 집어넣어야 1이 나오는지를 먼저 좀 지금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y는 1이라는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더니 교점이 총 4개가 생기네. 근데 여기는 0,0이고 마1,2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도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3이 나올 거고,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9가 나올 거예요. 그쵸? 즉 이걸 왜 찾았냐면, 자, fx가 1이 되는 이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4개 나오잖아. 그러면 f 2 코사인 x가 1이 되는 2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4개가 나와야 하는 거야. 이해가실까요? 그쵸? 이게 유일하죠. 더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2분의 4분의 9 4분의 3 4분의 9인데 뭐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요 코사인에 대한 요 방정식을 푸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 원을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근의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자, 여러분들 그래프가 편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
코사인 그래프를 한 주기만큼 그려놓고 관찰을 해보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값 2개 있을 거고 4분의 1이 되는 값도 2개 있을 거고 4분의 3이 되는 값도 2개 있을 건데 4분의 9는 1보다 크기 때문에 4분의 9가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얘 2개, 이때 x 2개, 이때 x 2개, 이때 x 2개 해서 따라서 x는 총 6개 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fx의 함수식을 찾거나 그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처음 시작할 때 분명 시험 보면서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 있을 텐데 풀이 찍 듣다 보면 뭐야? 객관식 별거 없네. 그치? 아직까지? 그치?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좀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자, 함수 fx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뭐 지수함수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막 그다지 익숙한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지수함수에 대하여 어떤 m,n이라는 점이 곡선 y는 fx 위의 점일 때 m의 값에 관계없이 2a-m, a-n도 항상 이 곡선 위의 점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단 어떤 점이 어떤 함수 위의 점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역시 여기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떤 단원에서 많이 봤죠? 고등학교 1학년 항등식의 값 단원에서 많이 봤어요. 항등식 단원에서 그 어떤 m에 대한 항등식이 있다라고 하면 m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 있었잖아. 적당한 값을 식에다 대입해도 적당한 값이라는 거 없죠.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무조건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법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m에 대하여 정리를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수치 대입법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m,n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2에 플러스 2분의 2의 m승 얘가 n이 되고, 자, 두 번째는 2a-m, a-n도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얘도 대입을 해보면 2에 2a-m 플러스 2분의 2에 2a-m 이 a-n이어야 돼. 즉, 요 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개가 항상 성립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 첫 번째, 자, m에다가 내가 적당한 값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m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2의 빵승 1 나오니까 m 값이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n 값이. 그럼 m에다 0, n에다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에 2a승 플러스 2분의 2에 2a승 요 녀석이 a-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까지 이항을 시켜서 이 녀석이 a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써놓을 거고요. 두 번째, 또 간단한 숫자인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m에다 1 대입하면 n이 얼마가 나오냐? 2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1도 여기다 대입을 하면 2에 2a-1승 플러스 2분의 2에 2a-1승 하고 역시나 n 이항에서 플러스 2분의 1이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두 식을 모두 우변에 a만 남겨놓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두 녀석이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이 같다라는 걸 놓고 풀겠습니다. 자,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 오른쪽에다 풀게요. 자,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예분의 2의 2a승 플러스 3분의 1은 자, 2에 2a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분의 2에 2a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a를 어떻게 찾냐? 2에 2a승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얘는 2분의 t가 돼서 분모분자의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좀 편할 겁니다. 분모분자의 2를 곱하면
t 플러스 4분의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 이항시켜서 6분의 1은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t가 돼서 우변 통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해서 빼면 여기가 2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땅땅땅 t의 값이 1 또는 2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의 값이 2 또는 4. 잘못 썼네요. 중간과정 생략해서 2 또는 4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t가 뭐였죠? t가 뭐였냐면 2의 2승이 t였으니까 얘가 2 또는 4가 되려면 a의 값은 지수가 1이 되는 2분의 1이 되거나 지수가 2가 되는 1이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a 값이 나오는데, 아니 여기서 어떤 a 값을 골라야 하죠? 라는 고민이 좀 들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왼쪽을 살짝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중에 위에 게 조금 더 간단하니까 2분의 1하고 1을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 둘 중에 한 녀석만 성립합니다. 지금 직접 여러분이 문제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무조건 대입해 보셔야 돼요. 뭐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입해 보면 얘 안 되고 얘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서 우리 문제 정답 가능한 상수 A 값은 1이다. 자,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넣기의 방향으로 좀 나왔었는데 그 빈칸 넣기 없이 그냥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뭐 여차저차 어떻게 이상하게 풀어서 맞았을 수는 있는데 좀 엄밀하게 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번 마치겠고 하나만 우리 서술형 나왔던 거 하나만 더 풀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1번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로그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로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에서 특히나 서술형 문제니까 꼭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거,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인 x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 2x 플러스 a도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뭐 a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x의 범위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 로그 2의 x는 1 플러스 로그 4의 2x 플러스 a 이렇게 놓을 건데 밑이 안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밑을 4로 바꿔주면 여기도 x의 제곱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얘는 우변은 밑을 4로 하고 로그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 녀석을 fx라고 하고 요 녀석을 gx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fx는 gx,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단 x가 양수였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gx, 2x 플러스 a가 양수이다 보니까 4를 곱해도 여전히 양수여야 돼서 gx도 양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fx는 당연히 양수야. x가 양수니까 x의 제곱은 당연히 양수일 거잖아. 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냐? y는 x제곱 그래프를 관찰을 할 건데 y는 x제곱 그래프를 전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범위. 이 부분이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8짜리 직선을 관찰할 건데 역시나 기울기 8짜리 직선도 gx가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준이 어디겠어? 접하는 순간이 기준이겠죠. 이렇게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보다는 a가 커져야 돼. y절편이 더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교점이 다시 하나가 되니까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직선 사이에 gx가 존재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는 이 기울기가 8짜리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첫 번째로 관찰해야 될 거는 y는
8x 플러스 4a라는 직선 gx죠. 얘가 y는 x제곱에 접할 때, 접하는 거는 우리 이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건 둘이 같다고 놓고 판별식 플러스 4a가 0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접하는 순간에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gx가 원점을 지날 때, 원점 0,0 대입하면 이건 a가 바로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 정답은 이 두 개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하고요, a가 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진수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그냥 y는 x제곱 전체의 그래프랑 즉 기울기가 8짜리 직선 전체가 교점이 두 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만 풀면 올바른 답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진수 조건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막 더 까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 나 시험 범위 끝났으니까 이거 잊어야지 하시면 안 돼. 수능 봐야 될 거 아니야. 최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수시로 가도 고3 때도 또 해야 되니까 로그 방정식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 반드시 진수 조건 잘 확인하자. 밑과 진수 조건 잘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버릇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술형 마지막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해설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 뭐 끝까지 보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죠. 이 시험 문제는 뭐 어디서 많이 나왔고 출제율이 몇 %고 내 거 교재를 수업을 들으면 뭐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있어.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 어디 학원에 주로 어떤 학원들 자료 보면 어디 학교 기출 문제 뭐 다 적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부터 모순이야. 적중 못한 학교 무조건 있거든. 그럼 적중 못한 학교, 그 학원 다니는 적중 못한 학교 애들은 시험을 다 못 봤다는 건가? 적중을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 학원 교재도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문제에 활용을 하고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할 스킬적인 부분들은 또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적중의 측면에서 나는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내신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뭐 고3 기출문제, 모의고사, 수능, 평가 이런 기출문제들도 중요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풀어봐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수학 실력을 전반적으로 높여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지 내가 이 문제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내 수업은 이 해설 강의 영상도 봤지만 무언가를 맞추자, 적중하자라는 목적이 수업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특히나 좀 외워서 수능하고는 다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외워야 될 거, 내신에 있어서 꼭 중요한 것들, 좀 빨리 풀 수 있는 해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 방향이나 그 개념에 대한,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수업이야. 그래서 혹시 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정규반 연합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5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고 수업 시간은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그 학원 전화번호랑 그 다음에 내 카카오톡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꼭 등록 안 하셔도 돼. 그냥 시험에 관련된 거, 이번 시험에 내가 여기 해설 강의 안 한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라든지 개인적인 이 동네 안 살 수도 있잖아,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서도. 제가 타 지역에 살아서 학원을 못 다니는데 수학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든지 그런 것들 편하게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연고 수학원 중간고사 기출 분석과 중요 문항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